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봉입니다. 네. 저 그 검은색 제가 머리를 검은색으로 그래. 근데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젖은 머리가 된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꾸 젖은 머리 아까 저 뒤에서 대기실 때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요? 왜? 별로 마음에 괜찮은데. 잘 모르겠어. 저도 이제 처음 하셨어요? 검은색은? 검은색 진짜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스타일 좀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머리 했으니까. 찾는데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발견했네요, 저도. 자, 오늘의 뉴스. 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이죠. 네. 대통령의 날로. 맞아요.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당장 있는 일보다는 좀 조금 더 멀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금요일이죠. 자, 미증시 대표 지수가 다우는 0.37% 하락했고요. 나스닥 0.8% 하락, S&P 500이 0.48% 하락했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1.36%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징주를 좀 보게 되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로 성장주 지위를 획득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고 PER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왔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아마 글로벌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웰스파고가 AI 열기가 사실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보고에 마이너스 20% 가까운 급락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좀 주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2년 만에 첫 흑자 발표 이후에 또 8.8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쿠는 예상보다 큰 4분기 실적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3.8% 급락을 했고요. 요즘에는 조금 손실 발표하면 그냥 20% 넘어가는 그런 급락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에 6.65% 상승을 했고, 그 외에 랩리서치와 KLA 같은 그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바나가 레이몬드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 하향에 또 마이너스 8.92% 하락을 했다라고 이러한 특징주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와 금리를 좀 보게 되면 유가가 사실 최근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79달러까지도 찍고 지금 뭐 소폭 좀 내려온 상태인데 약간의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밑에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년 단위로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야금야금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4.28%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에서요 지금 가장 또 핫한 뉴스 중에 하나로 나온 것 같은데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반독점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7,2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019년 이제 스포티파이의 어떤 불만을 좀 제기된 이후에요. 시작된 이제 반독점 조사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의 저렴한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플을 이 아이폰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플을 좀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노출도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애플 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차단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을 차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7,200억 원 내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 뭐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좀 시장에 좀 나오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좀 벌금 폭탄을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유럽 연합 위원회에서는요 애플이 이제 시장에서 너무 강력한 지위를 좀 남용하고 있고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좀 영속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좀 비난을 하는 좀 인터뷰까지 같이 좀 나왔어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향후 어떤 주가 흐름에 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반독점에 대한 이슈는 지속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안이 제가 정확한 날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4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장법 때문에 사실 그 글로벌 기업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때려 맞을 걸 미리 예상하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해서 이제 좀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좀 반감이 생겨서 그 공정위에서도 잠깐 좀 미루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서 디지털 시장법을 필두로 좀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앞두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떤 분께서 야, 애플에 그 3제가 떴냐. 최근에 워렌 버핏도 조금 팔기도 했고 네. 물론 지분 1%밖에 안 되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면서 애플이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3제로 끝나면 다행이죠. 네. 5제, 9제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우리 그 29을 뭐라고 부르죠? 아홉수. 아홉수면 안 돼. 아홉수인가?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 관련된 인텔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인텔 100억 달러 보조금 지급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다시 나왔습니다. 인텔은 뭐 사실 미국에서 가장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게 과거부터, 그러니까 뭐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리쇼링이 언급이 된 후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죠. 하지만 다시 좀 구체화되고 있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 리쇼링을 뭐 이 계획에 따른 하나의 연장선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 최대 규모 보조금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인텔의 어떤 이런 보상 패키지에는 대출과 직접 보조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이 사실 뭐 저점 대비해서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AI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이제 외신에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상무부에도 전화하고 인텔에도 전화했습니다. 근데 논평을 다 거부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는 우리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텔만 받을 수 있는 프리패스.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있는 거라. 인텔에서 얼마 전에 이제 공장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연시킨 것도 바로 이제 국가에서 야 반도체 지원금으로 준다 해놓고 왜 아직도 안 주냐.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도 지금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 못 받고 있어서.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이 뭐 상당히 좀 많기도 하고 최근에. 그래서 뭐 약간 교통 정리를 좀 해야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얼만큼 저건 우리 2차 전지는 계속 주고 있는데 AMPC를 계속 주고 있는데 반도체 지원금을 아직 안 주고 있어서 조금 난감한 상태죠. 뭐 나중에 또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소형주들의 역대급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러셀 2000 지수를 아마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위든 아래든 1% 이상씩 움직이는 변동성을 7회 연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어떤 변동성이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종목으로 좀 가게 되면은 정말 뭐 10%, 마이너스 20%, 플러스 15% 이런 것들을 뭐 셀 수 없이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주 연속, 그러니까 날짜별로가 아니라 주 단위로 보게 되면 5주 연속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아래로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당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뒤로 밀리게 되면서 시장에 좀 급변하는 그러한 변동성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CPI 발표 후에 러셀 2000 지수가 마이너스 4% 이상 또 넘게 하락을 했고, 이는 2022년 6월 이후로 가장 최악의 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셀 2000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에 정말 멀미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극단 상황, 그러니까 3대 지수 자체는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러셀 2000 자체는 이렇게 변동성을 뭐 주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사실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약간의 이 양극단 현상은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초입 구간이다. 네. 이런 평가를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는 어차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의 뭐 일시적인 CPI나 물가지표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성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할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빠지게 된다면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월가의 의견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변동성에 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2019년 이후에 러셀 2000 기업들의 어닝 쇼크 비율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 정말 괜찮겠지만 네.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은 또 큰 폭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막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0%씩 25%씩 빠지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2023년 4분기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 다 실적 발표로 끝난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최근까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의 어떤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이제 하늘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어닝 쇼크를 좀 보여주고 있다. 물론 네. 과거의 고금리 상태에서 자본 조달이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실적을 좀 건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직격탄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게 되면 2024년은 또 다른 또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변동성을 또 극대화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의 실적 발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자 팩트셋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매번 뭐 사실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 약 S&P 500 기업 중에 79%, 거진 뭐 80%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견고한 실적을 보여준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놨어요.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9% 정도 되는 S&P 500 기업 중에 79%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자, 이들 기업 중에 75%가 실제 EPS 추정치보다 높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5년 평균은 77%고요. 10년 평균은 74%니까 과거 평균치에 뭐 들어가는 네. 아주 뭐 무난한 그런 실적 발표를 좀 보여주고 있었고 기술주, 테크 섹터, 그리고 산업, 소비재, 헬스케어 부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12개월 선행 PER이 20.4배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거 5년 평균 또는 10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 아니냐라는 네. 것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54개의 S&P 500 기업의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 기업들 30개의 기업 중에 2개의 기업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여전히 S&P 500에 대한 방향성은 우상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특히나 2024년 말까지는 5,200포인트를 찍지 않겠느냐라는 게 다시 또 수정돼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최근에 5,000포인트를 좀 넘어서서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팩트셋 자료를 제가 빠르게 좀 보여드리면 예상을 뛰어넘었던 이익이에요. 지금 사실 녹색을 보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기업의 비중입니다. 제일 왼쪽이 지금 테크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진 90% 가까이, 지금 노란색 부분은 또 예상치만큼 부합했던 그러한 비중인데 90% 가까운 그러한 지금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이고 사실 2023년 때 보게 되면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보수적인 그런 가이던스를 내놨었지만 최근에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실적을 좀 보여줬다. 사실 이 수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드니까 제가 작년 같은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왼쪽은 2022년 4분기고요. 오른쪽은 2023년 4분기인데 빨간색의 비중만 좀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네. 비중. 예, 빨간색 비중만 보더라도 2023년 4분기가 좀 적죠. 예, 조금 적은 이 이유는 예상치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낼 수밖에 없었던 과거였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매출은 예상보다 좀 소폭 저조했습니다. 물론 뭐 거진 비슷하죠. 예, 거진 비슷하다 보니까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큰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그 코로나 때에 정말 반짝했던 올라갔던 그러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최근에 조금씩 영업이익률이 평균선을 좀 회귀를 하고 있는 예, 그러한 모습도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러한 대부분의 상승률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기업에 많이 의존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S&P 500 기업은 이 빅테크에 대비해서 정말 좀 이제 좀 괴리감이 좀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승률은 어찌 보면 그런 빅테크 기업에 큰 할당량이 좀 있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 수익 성장률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와 작년 12월을 비교하는 겁니다. 현재는 남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음영으로 처리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작년 12월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지금 임의 소비재 같은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또 성장률이 이익 성장률이 크게 올라갔던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별 매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색 부분이 어떤 섹터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률을 보였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섹터를 보게 되면은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부동산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 세 번째, 그리고 테크 sek터, 그리고 금융, 그리고 임의 소비재. 이러한 순으로 지금 되어 있다. 전부 다 작년 12월보다 전부 다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대부분이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미국 시장의 어마어마한 힘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시총이 이제 미국 내 3위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표도 나와서 제가 재밌어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와, 이게 뭔가요? 자, 이게 뭐냐면 과거의 S&P 500의 흐름이고요. 각 위치마다 시총 1위부터 5위가 변해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아우렀던 IBM이 시총 1위를 했고 AT&T가 시총 2위였고요. 엑손모빌이 시총 3위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좀 내려와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GE가 또 시총 1위였던 적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터넷이 나오게 되면서 윈도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시총 1위로 이제 닷컴 버블 시절 시총 1위로 등극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다가 또 엑소모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이 또 이런 부분을 갈아치워서 지금까지 쭉 끌고 왔었죠. 여기까지. 그럼 저건 뭐예요? 뭐가 높고 뭐가 낮은 거예요? 낮을 때는 뭐고 높을 때는 뭡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거요. 어떤 거? 지금 그래프가 보면은 지금 보면 이게 1994년은 제너럴 일렉트릭과 AT&T, 엑손이 요거는 S&P 500의 추이입니다. 추이. 그러니까 S&P 500 가운데 그 빅5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렇죠.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기별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66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3년도까지 그 시기별로 뭐 경기 침체가 또 중간에 음영으로 되어 있죠. 경기 침체가 또 있었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 언제 이런 시총의 상위 그룹들이 무엇이었나 어떤 사건들과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질문을 드린 게 지금 빅7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이 너무 비중이 크니까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빅7, 빅5죠. 5개의 시총인데 이 5개의 시총이 이 시장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었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69년도에 시총 5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 25%.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비중이 25%면 맞아요. 25%. 유독 큰 거라고 보긴
옛날에도 이렇게 컸던 적이 있긴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컸던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다시 뭐 물론 지금이 이제 컸으니까 야 이제 또 내려올 때가 됐다 이건 아니겠지만 네, 이건 아니겠지만 5개 기업이 너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가 과거에 많이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없었네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5개 기업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좀 시장이 야 이거 너무 좀 과열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물론 미국은 시총 1위가 변합니다, 자주. 네. 예, 물론 최근에 애플의 어떤 독주가 좀 있었지만은 좀 변한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서 지금 5개 기업이 벌써 과거 60년대에 25% 정도 비중을 차지했던 그때와 비슷한 하나의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지금 현재까지 했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한 빅테크 수익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에는요. 그 기술주 섹터가 57.4%가 상승을 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26.3%, 약간 거의 뭐 2배 가까이 넘는 수익률을 좀 보여줬었던 시장이지만 지금은 이제 2월 달까지의 흐름을 좀 봤을 때 S&P 500은 5.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테크 기업들은 9.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물론 요즘에 뭐 테슬라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 물론 테슬라까지도 정말 큰 상승을 했다면 또 다른 수치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어떤 흐름이 지속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빅테크들이 여전한 강한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웬만해서는 댓글을 많이 안 봅니다. 네. 달리는 것도 많이 없기도 하고. 저도 저 댓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찮게 제가 좀 이렇게 보다가 댓글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F13. 13F죠. 예, 네. 13F인데 지금 13F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나? 내가 지금 미국 주식 공부하는데 도움될 만한 사이트를 좀 정리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3, 4분 정도 간단하게 제가 보는 좀 사이트 몇 가지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F라는 것 자체가 뭔지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이 부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폼 13F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SEC 규정에 따라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투자자가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서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SEC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12월 31일 날 끝나게 되면 2월 15일 정도 되는 그렇죠. 예, 그 안에 이 폼 13F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투자 자문사, 은행, 보험회사, 해치펀드, 신탁회사, 연기금, 뮤추얼 펀드를 포함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계좌나 또는 타인의 계좌에 대한 어떤 투자 재량권을 가진 그러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SEC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 지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투자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사이트를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이름만 좀 가지고 나왔어요.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유용한 사이트 3개입니다. 사실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웨일 위즈덤이라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웨일 위즈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네. 좀 리서치하기도 좀 힘들고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좀 들어가서 내가 이제 쳐서 이제 그걸 명확하게 좀 보기가 좀 뭐랄까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네, 약간의 좀 진입 장벽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물론 뭐 번역을 하면 뭐 알아서 나오긴 하겠지만은 조금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재미가 없어. 네, 좀 재미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스탁서클이라는 이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탁서클.com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hedgefollow.com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제가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 스탁서클.com을 보고 나서 그 차트에서 언제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스탁서클.com에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까요?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그러면 가끔 자료를 들고 나와 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아니 애플을 뭐 몇 월에 샀다가 그리고 몇 월에는 뭐 5,000주 팔았다가 이것들을 다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보시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스탁서클닷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네. 여기다 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투자자, 뭐 워렌 버핏을 쳐도 되고 빌 에크먼을 쳐도 되고 다 칠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자 인기 많은 파퓰러라고 돼 있죠. 인기 많은 사람들 여기 다 떠 있습니다. 워렌 버핏, 마이클 버리, 캐시 우드, 그다음에 레이 달리오 뭐 다 있어요. 쫙 밑에 다 있습니다. 인기 많으신 분들. 켄 피셔. 켄 피셔도 있고 뭐 빌 게이츠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퍼포먼스가 지난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프로 정도 상승이 있었나,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을 얻었나, 30.05% 이렇게 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많은 이제 뭐 기관 투자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만약 크리스 혼이다, 27.57%. 이분이 지금 작년에 이 정도 수익률을 올렸구만. 그럼 올해 도대체 어떤 포트폴리오를 했나?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름을 찍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보는데요. 이건 2023년 Q2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기 때 어느 정도 주식을 매입을 했다는 부분이고, 요거는 2023년 Q4라고 되어 있으니까 4분기,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 때 팔았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팔았나 그냥 보도록 할게요.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요거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언제 사고 팔았는지가 이 해당 종목들이 나와요. 제가 요걸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좀 재미가 없다. 예를 들면 캐시우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근데 작년에 그래도 17.8% 수익 났네요. 수익 났어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를 2023년 작년 4분기 때 18.9%를 팔았구나.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팔았는지. 그래서 이때 사고 요때 팔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5년 단위로 보게 되면 조금 넓게 15년 단위가 안 이거는 뭐 15년이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렇고 예를 들면은 볼락 예전에 뭐 스퀘어 있죠. 스퀘어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바쁘셨구나. 정말 바쁘셨구나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누님이 쉬지 않으시는구나. 15년 단위로 보게 되면 15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누님의 정말 이렇게 많이 사고 팔았을까요? 정말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2018년, 2017년 때는 정말 잘하긴 하셨네요. 오르기 전부터 미리 모아가고 계속 모아가다가 요걸로 사실 그쵸. 큰 수익을 얻으셨죠. 그걸로 큰 수익 얻으셨죠. 맞아요. 그래서 뭐 원하는 이제 부분을 여기다 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칠 수 있고 또는 여기다 파퓰러 어디 갔죠? 저 뒤로 가면 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베스트 퍼포먼스가 있어요. 여기 이거 찍으면 제일 잘했던 사람 나와요. 그러면은 모니시 파브라이 121%. 와. 한 종목 갖고 있어. 지금 뭐예요?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나머지는 다 팔고 지금 솔드라고 돼 있죠. 솔드. 이거는 다 턴 거예요. 다 싹 다 털고 지금은 한 종목으로 아니네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네요. 자, 알파 메탈루지컬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러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냥 보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사고 팔았구나. 자, 이런 걸로 그냥 재미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지금 방금 무료로 들어갔습니다. 자, 저희가 뭐 보통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박 팀장님도 그렇고 자료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오는데 유료 자료 갖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월가에 정말 난다긴다 하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물론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45일이라는 시차가 분명 있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투자를 작년에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관, 그러니까 사이즈가 정말 큰 기관 투자자이면 투자자일수록
작년 분기에 팔고 오늘 그냥 다 털고 다시 다음 분기에 다시 사고 다시 털고 이러한 어떤 매매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냐면 신규 진입을 할 때 저는 그 아이디어를 얻어요. 왜냐하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떠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중장기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진입을 했던 종목들은 이 기업이 왜 이 기관 투자자가 신규 진입을 했었을까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에 약간 초점을 맞추거든요. 신규 진입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시장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에 다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문제, 사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안 그래도 CNBC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워렌 버핏이 그 매번 이 13F를 공개할 때마다 몇몇 종목은 비밀에 붙이는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기사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SEC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SEC에 보고는 하지만 만약에 나의 투자로 인해서 그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SEC에게 공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공개를 안 하고 몇 개 분기 동안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모두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미러링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따라하는 이제 이 사람 따라 투자하기 이거는 힘들고 대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진입했는데 이걸 왜 샀지? 라고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한번 내가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의 신규 진입은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저는. 왜냐면 너무 바쁘시니까. 네. 오늘 사고 내일 또 팔 수 있어.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그 기관 투자자의 특성을 또 같이 알고 있으면 또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또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1부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잠시 후 2부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